예, 지금 계절이 9월이고 9월에 시골이다 보니까 이 모기가 있어서 좀 그게 한적하고 좋은데 모기가 있는 게 흠입니다. 사관학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럭비부 사관학교에서 럭비를 했다는 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그 당시에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제가 1학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는 한 살 많지만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중간에 갔기 때문에 이제 학년으로는 두 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 중학교 동기인 상고등학교 동기인 그 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친구는 바로 가다 보니까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학년이 됐죠.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사관학교는 이제 특별한 일정이 없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 되면 이제 외박이나 외출 이렇게 항상 나가도록 보통 되어 있는데 학년마다 다릅니다. 1학년 한 달에 한 번, 그 당시에는 2학년 2번, 3학년 3번, 뭐 4학년은 매주 외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외부에서 초청 강연도 오고 행사도 있고 뭐 이제 토요일 오전은 그렇게 하고 위에 이제 나가는데 토요일 오전에 이제 외부 초청 강사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 강당에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전생도들이 듣습니다. 그때는 이제 들을 때는 중대 구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앉아요. 예. 그래 그날은 우연히 제가 들어가서 앉다 보니까 그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 친구도 반갑고 해서 참 이제 그 옆자리에 앉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뭐 조용하게 안부를 묻고 뭐 어떠냐 뭐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나누면서 있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외박 갔다 오고 그 다음 주를 딱 일요일인가? 그 주에 일요일 날 들어오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 1학년 전체가. 그 뭔지도 모르고 막 몇 시간을 이제 막 이렇게 기합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1학년이 선배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단체 기합을 받는 사건이 생겼는데 제가 만약 그랬던 것 같아요. 럭비를 하지 않고 일반 생도 생활을 했으면 이제 일반 생도 선배들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저를 배운 거죠. 저 내보내야 된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일반 생도 선배들이나 생도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대표 생도들을 터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게 일반 생도들도 힘들지만 또 그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거의 국가대표 수준 이상 이렇게 훈련을 또 따로 하니까 내무 생활에서 모든 걸 열애시켜 줍니다. 내무반에서 벌어지는 뭐 단체 기합 이런 것도 다 열애시켜 줘요. 예.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우리 럭비부 선배들이 터치하지 마 이제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한 거예요. 동기생들 그 2학년 3학년 이렇게 각 기수마다 기생회 회장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행히 저는 그 사건 이후에 한번 큰 일을 아마 그 대표생들을 안 했으면 못 버티고 괴롭힘을 당해서 못 버텨서 아마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나. 예,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럭비부를 했던 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농사 짓고 이제 다 하고 퇴근하나 봅니다. 그 럭비부를 했던 게 힘들기도 했지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구나 하는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힘들면 또 다른 좋은 면이 있고, 또 좋은 일에는 항상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 양면성을 가진 게 세상 이치가 아닌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 2학년 이제 수술을 하고 3학년 때 학교로 이제 통합병원에 수술하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이제 정상적인 일반 생도로 돌아가서 이제 다쳐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3학년이 되면 사관학교 생활은 많이 편해집니다. 다치 않은 사람도 없고 1, 2학년 때가 힘들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사관학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든 사관학교가 똑같기 때문에 1년만 잘 버티시고 2학년부터는 그런 대로 생활할 만합니다. 이때 1학년들이 있으니까 모든 잡무에서는 열어야 됩니다. 1학년이 항상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그 1, 2학년 과정에 힘든 생활, 뭐 럭비를 한 생활, 병원에서 6개월 또 중간중간에 계속 아파서 다쳐서 병원 생활 한 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뭐 그렇게 다쳤으니까 그 대표생도 쪽에서도 저를 뭐 더 이상 운동을 하라고 이제 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상적인 일반 생도 생활을 3학년 때 해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꼈던 게 1, 2학년 때는 나오면 힘들어서 외박을 나오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 항상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학교를 다시 들어갔는데, 그 청주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정말 도살장이 끌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3학년 때 가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부담감이 없이 외박을 나올 수 있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딱히 힘든 대표생도 생활을 하다가 일반생도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일반생도 생활을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더더군다나 3학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생활 자체도 또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3학년이 되면 뭐 해군 사관학교 견학도 각 사관학교끼리 교류를 하다 보니까 뭐 견학도 가고, 3학년 때 뭐 경주 이렇게 또 여행하는 과정도 있고, 이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타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네요.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뭐 생도 생활은 다 일단 비슷한데,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일단 기질 자체가 좀 뱃사람 기질이 이제 뭐 제대해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보직이 주어지는데, 해병대를 가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당연히 가야 될 해병대에 가는 걸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진짜 좀 강인한 군인다운 그런 면이 있었고, 사실 제일 해군산을 가서 기억에 남고 좋았던 거는 식사였습니다. 깜짝 놀란 게 우리는 청주에 있다 보니까 그냥 짬밥이 좀 군대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해군산을 가서 밥을 탁 나온 걸 식단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해조류가 있는 거예요. 김, 미역 뭐 이런 게 톳 이런 거, 그런 거 식초로 뭉쳐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진해에 있는 해군산학교는 진해에 있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가지만 그 바다에 있는 것들을 채취해서 이렇게 이제 조리병들이 조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진해 하면 또 유명한 게 벚꽃이죠. 예, 벚꽃으로 유명하니까, 음, 그 사관학교 안에 벚꽃이 최고로 예쁘답니다. 예, 진해 가면. 예, 옛날 진해 군항제를 하면 개방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랬던 거. 어쨌든 3학년 생활을 아주 좀 뭐 그때부터는 정말 즐기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휴가도 이제 다른 생도들처럼 3주간의 여름 겨울 휴가를 이렇게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예. 대표생도일 때는 일주일씩밖에 이렇게 못하고 가서 훈련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예, 나가자마자 뭐 좀 딱 들어와야 되는 3주를 휴가, 사관학교 3주 휴가 생도들이 주로 어떻게 보내냐면 뭐 꿀 같은 이제 휴가를 보냈죠. 예, 그 3학년 때 가서 사관학교다 보니까 특징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이죠. 예.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휴가를 전국적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3주 동안의 생도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저기 강원도까지, 전라도 이렇게 해서, 예,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 동기들도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온 사학교 동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어디를 다녀도 다 다닐 수 있는 큰 돈이 없이도 차비만 있으면 돼요. 또 이제 동기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휴가 왔다고 이제 동기들이 찾아오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잘 차려주시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전주에 있는 동기집에 갔을 때인데,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보신탕을 먹어봤습니다. 예. 보신탕인 줄 처음에 육개장인 줄 알았는데 뭐 맛있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먹었는데, 끓임직해 하면서도 뭐 하여튼 그렇게 친구 집 동기 집 이렇게 가면 다 이렇게 뭐 대우 잘 차려주시고, 또 한 번은 강릉에 있는 동기, 제가 같이 럭비를 했던 동기 집에 가서 겨울 휴가를 갔는데 1월 1일 날 저도 모르고 그냥, 저희는 시골이어서 구정을 세니까 신정을 센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가도 되냐 하길래 와라 하길래 그냥 갔어요. 그 뭐 강릉에서 이렇게 여행 구경하고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일요일 날 뭐가 부실부실하면서 밖에 좀 막 그런 거예요. 깨우지를 않으시더라고 부모님. 그 부모님 아버님이 교사이셨는데, 예, 강원도 사람들이 진짜 성질이 유하고 좋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는데, 그 1월 1일 날 그 차례를 지내는 거죠. 예. 그래서 1월 1일 날그 일어나서 아침밥상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푸짐했겠어요. 차례상이니까. 그렇게 차렸으니까 깜짝 놀랐죠. 야, 니네는 그래 신정을 세네. 예. 그렇다면서 그 강원도의 차례상 밥상을 또 생선이 많겠죠. 강릉이니까. 그렇게 또 먹었던 그 1월 1일 날 먹었던 아침상도 기억이 나고, 우리 동기는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는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뭐 그렇게 다니고, 이제 그래서 큰 돈이 없이도,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주도부터 뭐 이렇게 여행을 다 3주 동안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한 동기는 제가 주말에 자주 갔던 동기인데, 지금은 아마 중국의 항공사에 군대 장학교 후에 제대를 하고 중국에 가 있는 친구인데, 중국 항공사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 정말 그 친구 옛날 이야기니까, 그 동대문에, 서울의 동대문에 있었는데 집이 정말 그 참 옛날에 판자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밑에 호프집, 동닭집 이런 걸 하시고, 고향은 파주인데, 주말에 가거나 이제 또 서울 가면 그 집에를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진짜 허름하고 좀 그렇긴 해도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그 달동네입니다. 완전히 달동네. 예, 거기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묵고. 예, 그분들이 참 사람 세상 일이 모르는 게 그 옛날에 파주에서 농사 짓기 힘들어서 땅값도 안 오르고 이럴 때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그 동닭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대문에서. 근데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셨다는, 예, 그 소식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친구 동기집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고향이 경남이거나 그러면 또 함안이시던 분도 있어요. 저희 고향이, 예, 수원에 있는 동기인데 고향에서 왔다고 또 너무 잘해주시고 편해주시고 언제든지 또 오라고. 아버님도, 친구분 아버님도, 우리 친구는 현역인데, 예, 공군 장교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가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예, 부담 없이 진짜 돈 뭐 차비 몇 푼만 들고 가도 어디든지 다녀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예,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됐던 거죠. 이 동기생들이 전부 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사관학교에 또 하나 이제 행사가 있는데, 1월 달일 겁니다. 이제 휴가를 나가기 전에, 겨울 방학이죠. 뭐 학교 대학 같으면 가기 전에 이제 파티를 해요. 파티를 이제 그 뭐 이렇게 호텔에서 뷔페 이런 게 와서 그 이제 홀을 만들어서 2학년부터만 참석이 가능한. 그건 1학년은 참석도 못해요. 또 모든 것에 1학년 혜택이 없습니다. 완전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하게 되면 파트너가 있어야 또 참석을 할 수 있어요. 예, 파트너가 없는 친구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파티를 위해서 뭐 폭댄스 같은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예,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고, 이제 파티를 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또 사관학교는 지금은 있지만 여자 생도들이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지금은 있습니다. 여자 쪽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도 있고 하니까. 예, 이제 미팅을 소개팅을 하죠. 주로. 예, 소개팅. 그것도 이제 장점인 게 전국 어디든지 할 수 있죠. 동기들이 전국에 깔려 있고 동기 친구들이 대학을 가 있으니까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소개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말에 나가서 뭐 주로 소개팅해서 이제 파티 참석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소개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예, 그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팅을 12월 1월 달에 있으니까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이렇게 계속, 주로 서울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이 갔던 게 그다음 신촌, 뭐 독수리다방 이런 거 아실는지 모르겠네. 예, 그 유명한 있습니다. 독수리다 신촌 연대 앞에, 네, 신촌에 연대 앞에. 그다음에 많이 갔던 데가 근대가 또 앞에가 또 좀 이렇게 놀기가 좋아요. 예, 명동도 자주 갔었고. 예, 그렇게 이제 미팅을 쭉 하는데, 미팅을 하기에도 상당히 조건이 좋다는 거. 뭐 전국 어디든지 이렇게 동기들한테 부탁만 하면, 네, 이제 소개팅을 이렇게 마련해 주니까. 저도 이제 3학년 때 그때 2학년 때는 잘 기억이 없네요. 그때 축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병원에 아마 다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없고, 3학년 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12월 31일인데 아직도 대전에서 이제 토요일 날, 그 이제 그날이 워낙 좀 제 그 사관학교 생활에 또 한 번 이 파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12월 31일이었고 3학년 때 그날 대전에 눈이 저녁 때는 이제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더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파티를 위해서 미팅을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4명 뭐 럭비 했던 동기하고 그때 한 4명이 갔었는데 대전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3시에 미팅 한 건, 4시에 한 건, 뭐 5시, 6시 뭐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간격으로 1시간 반 정도 간격으로 이제 미팅을 4번 정도 이렇게 해놔요. 왜냐하면 4명이 미팅을 하니까 그죠? 그 4명 처음 해가지고 4명이 다 이렇게 딱 맞는 상대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제 4번을 이렇게 대전에 있는 동기가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마음에 서로 이제 의논을 하죠. 야, 4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우리 동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사인을 주라. 그러면 자기 스타일이면 사인을 주면 우리는 양보를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싸우지 않도록.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또 양쪽에서 달라들면 그것도 꼴불견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까지는 그 우리 3명의 동기들이 다 이제 파트너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3번까지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정을 안 하고 뭐 안 되면 이번 축제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남은 거 뭐 안 되면 뭐 축제는 못 가는 거나 참석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집이 경남 통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생 아저씨가, 여자분이. 그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축제가 있는데 파트너 와줄 수 있겠냐 정식으로 이제 초대를 했죠. 자기가 그래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휴가 나가기 전날 요일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한복을 입고 여자들은 옵니다. 청주 터미널에 오면 차들이 쫙 가서 그 파트너들을 데리고 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파트너를 구해서 이제 축제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대전에서 그 아까 말한 동대문에 있는 동기 집에 가서 자려고 서울에서, 대전에는 마땅하게 잘 데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은 늦어도 언제든지 뭐 가도 어머님께서 환영을 해주시니까 그때 가면 한 12시 되겠더라고요. 차가 9시 차인가 10시 차인가 이렇게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때 대전역에서 이렇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입석밖에 못 구한 거예요. 예매가 안 되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그래서 2시간을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기차로 서울까지 가는데 대전에서 서서 가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막 많고 토요일이다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날 이제 파트너를 구하고 대전역 플랫폼에서 서 있는데 이제 우연히 어떤 한 여자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딱 바로 걸어오길래 뭐 우리는 봐도 저는 이렇게 봤는데도 모르는 분이니까 설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로 바로 딱 직진해서 다가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이는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4살이 많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와서 말을 걸면서 자기가 동료하고 천안을, 집이 천안인데 동료하고 천안까지 표를 2개를 예매를 했는데 좌석이 있는 그 동료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돼서 그 표가, 좌석이 있는 표가 2장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좌석을 줄 테니까 앉아서 가라고 이렇게 구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기나 저는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앉으면 되겠다 싶어서 순간 당황하다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여자분이 뭐 우리한테 뭐 무슨 해코지를 하겠나. 그래 흔쾌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천안까지 이렇게 앉아서 가면서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교대로 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게 보니까 저희 제복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삼촌이 저희 사관학교 교관인 거예요. 선배시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 후배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호의를 베푼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어디 가냐고, 뭐 잘 때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가서 동기 집에 갈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 밤늦게 동기 집에 가면 이렇게 민폐니까, 민폐니까 그 자기 집 천안인데 자기가 호텔을 잡아줄 테니까 그냥 천안에서 자고 다음날 자기가 천안 주변에 마산현 충사를 저는 또 그때 처음 가봤네요. 하여튼 그 주변에 온천하고 뭐 이렇게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너무 시간이 늦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뭐뭐뭐 하다가 그래 하자. 뭐 별일이야 있겠냐. 예,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 천안에서 내렸습니다. 서울까지 가지 않고 천안에서 내려서 이제 호텔에서 자고 그거 여자분이 다음날 데리고 오시더라고. 또 아침에 일찍 겨울 와서. 네. 뭐 그래서 천안에서 저녁에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서 한잔 하고, 옷 갈아입고 한잔 하고 이제 데려와서 그다 쭉 일요일 날은 이렇게 그 일대를 구경을 시켜줘서 이렇게 다 구경하고 이제 저녁쯤 돼서 학교를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누님뻘이니까 축제가 있는 걸 아는데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산학교를 초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초대를 해주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푸는데 이거 거절을 또 이 단점이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저는 파트너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해서 그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동기나 분명히 동기 중에서도 파트너를 못 구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그 이제 파티 당일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분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급히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했던 동기 중에 아침 한 명 그 동대문 산다는 그 친구가 파트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미안해서 그 누님뻘인 그분을 안내를 구경을 좀 시켜주고 제가 이제 약속했던 그 파트너는 이제 상황을 이야기했어. 설명을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같이 왔죠. 두 분 다. 다행히 이제 그 처음에 미팅에서 만난 파트너가 일찍 와서 다행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참 지금도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 거면 걱정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동기가 또 저보다 잘생기고 하니까 기도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둘이 파트너가 되고 저는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이제 파티를 참석을 하고 이제 그 파티가 끝나면 이제 바로 휴가를 나가니까 이제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동기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그 보통 뭐 한 대여섯 명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에 럭비 이런 한 애들끼리 많이 어울려서 그날 기억이 납니다. 이제 주말만 되면 그 여자분이 와서
청주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당구를 치면 몇 시간을 저도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하고 뭐 큰 방을 잡아서 동기들 대여섯 명 자면 저쪽에 쭈그리고 그냥 혼자 기다리고 또 다음날에 밥 먹고 뭐 이렇게 그럴 정도로 좀 헌신적으로 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분이 천안의 모 고등학교의 여자 수학 선생님이었고 학교는 고려대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이렇게 사귀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귀어서 이렇게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나이가 4살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이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사관학교는 4학년 사관학교 때 만났던 여자들이랑 졸업한 때 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빨리 결혼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4학년 때부터 비행훈련 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1년이 넘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훈련, 군사는 그 기간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정식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는 경우도 선배들을 좀 본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사관학교 때 사귀어서 보통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이렇게 사귀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관학교의 나머지 이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또 다음 편에 이제 그 이후에 몰려올 엄청난 그 시련의 파도가 닥쳐오는 이야기, 겪었던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